자, 1번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함수가 있죠. 자, F하고 G 두 개를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연속 함수고, 하나는 불연속 함수 같았고요. 그치? 이게 두 점이 문제가 생깁니다. X는 2랑 4. 그래서 그냥 나눠줘야지 뭐. X가 2일 때, 그냥 정의대로 갈게요. 뭐 테크닉도 있는데, 정의대로 일단 가봅시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가 2일 때 왼쪽, 오른쪽, F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에 집어넣으면 되죠.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일단, 10 빼기 2. 오른쪽, 왼쪽에서 어차피 오는 애가 A 빼기 2가 되든, 이게 되든, G2가 여기다 곱해지면 될 거고, 이렇게 했습시다. 자, 얘가 일단 같아야 돼요.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gx는 연속 함수니까 그냥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돼. 자, 이걸 풀어내면 뭐 이쪽으로 옮겨서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은 뭐 그냥 이렇게 합시다. g2가 0일 때랑 또 요게 같아질 때 이렇게 같아지면은 a가 6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또는이야, 또는. 얘가 0이 되든 요렇게 0이 되든. 그죠? 그리고 또 x가 4가 됐을 때 또 여전히 풀어내면은 이것도 푸시면 이게 a 빼기 4랑 4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g4랑 여전히 10 빼기 a g4.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g4가 0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또 갖다지는 되면은 이제 a가 7이 되거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이게 동시에 얘를 만족시켜줘야 되거든. 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애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건 아닌데 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고 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돼. 근데 그 조합 방법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얘랑 얘는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G2가 0, 그리고 G4가 0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해도 돼. 조합은 G2가 0이면서 A가 7일 수 있고, 세 번째, G4가 0이면서 A6이 A가 6일 수 있어. 근데 A가 6이면서 동시에 A가 7일 수는 없잖아. 그치? 아니, A가 하나가 정해지면 또 다른 숫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풀어냅니다. 세 개를. 이게 약간 이게 1학년 과정하고 연결돼 있어. 집합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G2가, 그러니까 얘도 0이면서 이걸 만족하면서 A도 6이면서 G4가 0인 거는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돼요. 근데 그게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G2가 0이면은 A 값이 사실 모든 상관없이 다 성립하게 돼.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A6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집합적인 개념에서 이걸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G2랑 G4가 0이면 이렇게 되면은 이걸 또 다 써야 되네. 자, 여기로 가봅시다. G2가 0이면은 계산했다고 치고 B제곱 빼기 5B 빼기 더하기 6이 0 이렇게 돼서 이때는 B가 2랑 3이 나오고요. 이때는 B제곱에 2 더하기 18이 0이 돼서 B가 3 또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먼저 가볼까? 여기 2랑 4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면 B가 2, 3, 3, 6 중에서 이거는 이제 B가 3으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죠. 다 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A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는 이제 자연수, A, B는 7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서는 A가 7개 나와. 그래서 7쌍이 나오죠. 이쪽에서 쌍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G2가 0이면서 동시에 이제 A가 7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G2가 0일 때는 B가 2랑 3 그 다음에 A가 7이 되면은 7
x에 대해서 2랑 3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됩니다. 뭐 a가 6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집합적인 개념이 헷갈려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일부러 한번 넣어봤고, 자, 다음에 2번 맞춘 사람. 제곱근에 대한 얘기인데, 제곱근에 대한 얘기는 항상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죠. x의 n이 a. 이거 푸는 건데, 이 n에 대해서는 뭘 따져? 뭐 짝콜 따지면 짝콜. 짝콜.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냐, 0이냐, 음수냐. 이것만 계속 따져주면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이제 x의 m승을 f에다 집어넣어버리면 f의 x의 m이라고 하는 애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걸 이제 찾아야 되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그냥 대충 씁시다. 굳이 뭐 식을 넣었을 거는 없고, 그럼 x의 m이 4가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마찬가지로 x의 n이 8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x의 n이 16. 여기 또는이에요. 이거는 f에 대한 거, 이건 g에 대한 거. 자, 그럼 이제 차분하게 이거를 또 들어갑시다. m에 대해서 m 요거부터 가죠. 지금 문제에서는 m과 n의 이제 자연수가 2에서 10까지 이렇게 순서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를 서로 다른 실근 중에서 중근인 것이 하나뿐이다. 자, 이제 중근이 하나인 거. 그러니까 요 F 쪽에서 근이, 이쪽에서도 근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근이 하나가 생기면은 G에서도 근이 하나 또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8하고 요게 이제 숫자가 뭐 같아질 수가 없잖아. x 이쪽으로 넘겨봐도 얘랑 얘는 일단 다른 숫자인데, 그러면 조합 방법은 이렇게 같아지거나 이렇게 같아지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죠. 자, m이 일단 뭐부터 해볼까? 홀수부터 가볼까요? m이 홀수일 때부터 가봅시다. 자, 그럼 풀어내요. m이 홀수면 여기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치?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x라고 하는 애는 4에 n분의 1이라고 하는 근 하나밖에 안 나고, 이제 n에 대해서도 이제 홀짝을 또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뭐, 자, 이게 양수 이미 보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2번이라고 하고 1번으로 갑시다. 그럼 x는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은 8에 n분의 1인데, 여기 원래는 이제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여기 양수니까 요거 하나밖에 안 되죠. 이게 이렇게 같아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 풀어내면 돼요. 그럼 이게 2의 n분의 2랑 여기에 있는 2의 n분의 3, 이게 이렇게 같아져야 돼. 그럼 이쪽으로 곱하면 2m이 3, 2n이 3m, 2n이 3m이 돼야 돼. 자, m이 홀수라고 했어. m이 홀수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여기가 짝수예요. 그러니까 n이 어떤 게 들어와도 왼쪽은 짝수인데 오른쪽이 홀수야.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요놈하고 같아지는 게 다시 쓰면은 여기 2의 n분의 2라고 하는 애랑 요거랑 같아져요. 2의 n분의 4. 그러면 2n이 4m이 돼서 1, 2, 1과 2. m이 홀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한 순서상은 뭐 별거 없죠. 여기에 대한 순서상은 이제 m이 3이 되면 m과 n으로 갈까요? m, n 3이면 얘가 6이 되고, 홀수니까 5면은 1은 안 돼. 2부터 큰 거야. 이게 10이 되고, 7은 또 안 되죠. 범위를 넘어가 버려가지고 10보다 작으니라.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곱한 내 값은 뭐 이렇게 일단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차분하게 해야 돼요. 이런 제곱근 문제는
예전에 한번 난이도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 근데 수능의 흐름상, 수능 사이클상 이러다 갑자기 한 번 또 막 올라가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올해 수능을 볼 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여전히 그냥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제곱근은 공부하면 그게 조금 어려운 것까지도 해결은 돼. 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m이 짝수일 때를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이 짝수로 가봅시다. m이 짝수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m이 짝수면 이게 4가 되니까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나와요. 두 개. 그치? 두 개야. 그러면 여기서 n도 여전히 짝수가 되고 이게 같아져 버리면 n이 짝수가 같아지면은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동시에 이게 두 개가 같아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중근이 두 개, 두 쌍이 생겨버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n은 홀수가 돼야 돼, 이쪽에서는. 여기서 얘가 짝수가 돼버리면 여기서 근이 두 개가 양수, 음수가 나오는데 얘도 짝수가 돼버리면은 두 쌍이 같아져 갖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실근 중에서 중근인 것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n이 홀수가 되는 상황에서 좀 찾아냅니다. 뭐 그렇게 찾아내면은 이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가 홀짝에 대해서 모순이 돼갖고 안 되고 그럼 여기서 m이 짝수가 돼. 똑같은 상황으로 같아지겠지. 여기서 m이 짝수가 되면 n이 홀수가 돼서 이쪽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n이 3m으로 같아져야 되고 홀수가 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m과 n의 순서쌍은 여기에서 n이 짝수가 되는 거 2부터 들어가면 2,3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되면은 여기 짝수가 돼서 안 되죠. 그래서 6 정도가 되면은 9 이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완벽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제일 센 문제 있잖아. 22번 바로 밑에 21번쯤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와 나는 뭐 이 정도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6평 정도 이제 겪어보시고 나는 이거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상관없어. 이거 틀리고 다른 거 하나 더 맞추는 공부를 하시면 돼. 그게 전략이야 수능에서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뭐 그래봐야 이제 짝수 홀수 나누고 뭐 이런 것들 나누는 정도니까 이 정도 할만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유사한 것들 뭐 많이도 아니야 한 10개 정도 풀면은 충분히 극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여름방학 때 이런 것들 훈련을 트레이닝을 해요. 매일반에서.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 있지. 그런 애들을 싹 긁어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3번을 풀 건데 3번은 이게 관찰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모든 문제를 풀 때 다 관찰이 필요하지. 근데 수능에서 관찰은 이 수열 쪽은 특히나 짝콜에 대한 느낌을 먼저 찾아내면은 유리합니다. 자, 일단 보면 N1까지 합을 SN, 이거는 그냥 평범한 멘트죠. 자, 가조건에서 이제 A의 짝수항이 나왔어. N0 더하기 2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얘도 짝콜로 합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S2N과 S에 2N 빼기 1이 있는데 자, 이런 관계식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데도 보니까 18개 짝수계에 대한 합을 하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a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l에다가 이제 1, 2, 3, 4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게 되면 1부터 한번 넣을게.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 돼서 a1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은 빼기가 되고 a2가 돼요. 그러면 A3, A4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애도 이 모양을 마지막에 보고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를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SN하고 AN 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식이 있어. 알지? 뭐 SN에서 SN-1을 하면 AN 되는 거 이건 뭐 기본식이야.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이게?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여기 SN이 조금 더 강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S에 2n 빼기 S에 2n 빼기 1로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은 안 돼. 이거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연립. 그치? 안 어렵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 개 더 빼면은 뭐 식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은 생략. n 빼기 1이 나오고 S에 2n 빼기 1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양을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A에 2n 빼기 1 빼기 A의 2n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시그마에 1에서 9까지 이렇게 식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짝꿍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이제 뭐 보여줘 왔고, 그리고 이렇게 된 18개의 항을 짝꿍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해왔어요.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연습을 할 겁니다. 이런 훈련은 안 되면 지금은 외워버리시고 이 흐름을 잘 관찰을 잘 하시고 그래봐야 짝꿍이야. 그래봐야 짝꿍이에요. 그래봐야.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우리한테는 A에 2N은 있어. 여기 있잖아. 2N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목적은 요 놈이어야 돼. 요 놈을 어떻게 만들래? 하면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S에 2N 빼기 2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이걸 빼면 A에 여기서 2N 빼기 1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N은 2보다 클 때. 여기 조건으로 들어가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S0가 탄생을 해서 1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N이 2보다 큰 쪽에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N 빼기 2가 되겠지. N 빼기 2. 여기 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된 애를 빼서 이 식을 만들어내요. 이거 만들어내면 이거는 이것도 계산 안 해놨네. 이건 없어지고 n제곱 더하기 3 여기 1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제곱 더하기 3.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거 따져야 돼. 1이 됐을 때 A1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4가 나오는데 A1 요 식 자체에서 실제로 첫 번째 항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따져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A1을 여기에다가 그냥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A1은 S2라고 같은 건데 주어져 있는 식 자체에서 보면은 여기 A2가 있지. 그럼 A2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S2 더하기 S1이 되는데 여기 A1 더하기 A2가 되고 다시 A1이 되잖아. 이게 3이 돼요. 그럼 A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6이 되고 A1이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A1, A2, A2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A2가 6인데 A1이 마이너스 3이 되네. 똑같아. A1과 A2가 그러면 하여튼 여기 첫 번째 요놈이 그럼 마이너스 A1에서 요거 뺀 거니까 6이 되겠네요. 이렇게 A1이 아니구나. 이게 3이지? 그치? 이쪽으로 넘어가면 3이고 얘가 이거니까 6이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거 첫 번째 항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다시 이제 만들어주면은 어디까지 만들었니? 요거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놈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항은 빼내고 첫 번째 항은 6으로 빼내고 시그마의 2부터 9까지 요걸 다시 집어넣는데 여기에다가 요걸 이제 다시 요놈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n 제곱에 빼기 5인가? 빼기 더하기 5구나.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요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요 모양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엮어서 집어넣고 첫 번째 항상 이게 요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교육과정에서도 SN에서 SN-를 뺐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해서 수능 평가원에서 많이 나빴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됐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4번 봐보죠. 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일단 fx가 3분의 2x 세제곱에 2분의 ax 제곱에 a제곱에 x의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 극소값과 다친구값 비해서 0까지 fx의 최소값이 모두 마이너스 2이다. 이거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이게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극소값과 뭐가 같다는 거야? 최소값이 같다는 얘기야. 이게 한 문장으로 쭉 읽어야 돼. 얘네의 극소값과 다친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이 모두 마이너스 2다. 자, 일단 미분으로 합시다. 미분을 해서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 계산을 했다고 치고 2x 빼기 a까지 자, 그럼 3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대충 이제 우리는 0에서 이게 마이너스 a랑 여기 2분의 a라고 하는 애에 뭐 대충 한 요쯤에 이제 y축이 있을 거고 여기다 0, 0, 0 집어넣으면 3분의 1 사실 몰라도 되지만 이 구간 안에서의 극소가 여기잖아. 극소가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같대요. 그럼 최소값이 여기에 되는데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 b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가 되긴 하는데 아니 0이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 여기 3분의 1이니까 이쪽은 포함이 안 돼요. 여기가 0에서부터 극소값과 최소값이 같다면 딱 정정하게 여기 와야 돼. 이렇게 여기가 b가 돼. 자 그래서 3차 함수 비율 같은 걸 써도 괜찮고 아니면 이 값이 나오는 이 방정식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3차 함수 비율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간격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이 같아지게끔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여기가 뭐 같은 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2가 나오게 됩니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고 계산은 생략. 자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도형 문제. 도형이 뭐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유평은 이제 항상 실험적으로 내갖고 어렵게도 나오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하고 사실 뭐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해 유평은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많이 반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이걸 뭐 작년에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원에 대접하고 A, B가 여기가 2 이렇게 됐어. A, B가 여기가 2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여튼 사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자 3분의 파이예요. 우리가 도형을 풀 때 딱 두 가지 집중하는 거 진짜 중요해. 도형을 풀 때는 각과 길이에 집중을 해. 각과 길이. 지금 각이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가 나와서 자 일단 먼저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해봅시다.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털어낼 수 있는 정보들 털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들을 다 찾아내는데 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각과 관련된 원에 대해서 이런 각은 원주각이라고 하죠. 원주각은 얘가 이제 요 위치에서 이쪽으로 딱 이동을 해도 같은 각을 만들어봐요. 그래서 이게 공통현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요 현에 대해서 얘가 3분의 파이면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 3분의 파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 BC에 대한 현에 대해서 각을 생각하면 6분의 파이, 여기도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이게 특수한 각이잖아. 특수한 각. 여기에다가 숨겨놓은 아주 힘든 각,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90도. 요걸 딱 숨겨놨어요. 요거 못 찾아내면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90도를 이런 방식으로 숨겨놨어. 그럼 하여튼 여기도 직각삼각형. 이게 이제 닮은 삼각형이야. 닮은 삼각형. 근데 길이가 여기 하나 나왔죠? 2가 나왔어.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입니다. 근데 여기는 닮은 길을 아직은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할까? 여기를 A 정도로 놓을까요? A 정도로 놓고 2A가 되고 루트 3A가 되고 뭐 길이 세팅을 한 거예요. 자, 다시 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각에 대해서 요 2분의 파이까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길이 찾아내고 길이에 대해 세팅합니다. 이렇게 길이를 세팅한 이유는 이제 사각형의 면적을 여기서 제시를 해갖고 그래요. 사각형의 면적이 2분의 사각형이 2분의 21 루트 3이래. 사각형의 면적을 이제 이 수직이라고 하는 애가 없었으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2분의 1 AB 여기 사인 3분의 파이 이쪽도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면적이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지. 이거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봐봐 사각형인데 여기가 수직이 됐어.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래요. 이거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 평행선 만들고 이거 평행선 여기도 평행 여기도 평행 그럼 전체 사각형이 절반이잖아. 전체 사각형 이 파란색 그러니까 요 길이를 A로 놓고 요 길이를 B로 놓으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요. 수직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AB 이렇게 돼. 2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거 합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요만큼 루트 3A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더하기 A 요거를 계산하면 뭐 없어지고 계산이 되면서 계산되냐 A는 2 루트 3이 이렇게 나와. 이거 나오면 그냥 끝난 거지 뭐. 자,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 외접원하고 관련된 거는 코사인 법칙보다는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사인의 각 하나 분의 길이가 나와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만만한 길이하고 각을 찾아내요. 뭐 사실 이거분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 여기 30도가 나와 있으니까 뭐 BC의 길이를 찾아내면 되죠. 여기 A가 2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1이고 그럼 여기는 루트 13이 될 거고 그러면 루트 13 여기에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날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이것도 작년 수능 특강인데 작년에 내신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서 수능 특강 썼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됐지. 자, 이번에 그 5월 모의고사에서 몇 번지? 9번인가? 9번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막 좀 헤맨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게 요즘 스타일이 그래요. 요즘 스타일이.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한번 또 테마를 잡아줄게. 요즘 스타일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아래끝 위끝 같은 값 집어넣고 미분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끝나. 그래서 오케이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집어넣거든. 그 집어넣는 그 이제 테크닉이나 약간 방식이 수특에서 그대로 와. 그대로. 그래서 수특에 있는 문제들은 한 5개년치는 이런 것들 계속 풀어주는 게 좋아요. 자, 하여튼 뭐 그 자료는 나중에 또 정리되는 대로 줄게. 자, 하여튼 6번 봅시다. 6번. 오늘 이제 할 테마야. 오늘. 요거랑 그 다음에 그 5월 모의고사에서 15번으로 나온 문제 있죠. 함수 선택형 문제. 자, FT 빼기 2T에 FT DT가 AX의 세상이다. 3분의 1의 대제곱
15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결정식입니다. 자, 일단 연속함수예요. 오늘 연속함수가 나왔지? 연속함수 fx야. 자, 얘를 일단 1을 집어넣으면 a는 가볍게 이제 풀리지. a를 찾는 거는 뭐 난이도가 없어요. 그래서 a는 5분의 1 찾아내는 거는 생겨. 자, 값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분위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이 1에 대한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밑에 뭐 다른 숫자들을 보고 갑자기 뭐 요 값이 뭐 f2를 구하라 혹은 뭐 다른 숫자들을 나타내 줄 때가 있어. 그 숫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별거 없으니까 1을 집어넣고 미분합시다. 미분하면은 바로 fx 빼기 2x에 자, 요거는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걸 1학년 과정이에요. x의 4제곱, x 제곱, 요거는 날리고 이거를 보고 뭐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얘는 식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특히나 미적분 배운 이제 이과생들이 뻘짓을 되게 진짜 많이 하거든. 자, 일단 봐봐. fx의 제곱에 2x, fx 여기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x 제곱이 들어갔으면 좋겠지.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얘까지 끌고 와서 x제곱 빼기 x 4제곱을 해서 x제곱으로 묶고 x제곱에 1 빼기 x제곱 이렇게 해서도 이제 해결은 할 수는 있어요. 뭐 푸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편한 걸로 가봅시다. 이렇게 가봅시다. fx 빼기 x에 뭔가 좀 이상한데 x 4제곱에 fx 맞지? 이렇게 제곱이 아닌가? x 맞지? 뭐 이렇게 갑시다. 자, 얘를 제곱을 없앨 거야. 이게 요거 이렇게 루트로 한번 씌워갖고 이렇게 해도 같은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풀어냅니다. fx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럼 x 더하기 x제곱이 되거나 x 빼기 x제곱이 돼요. 그럼 fx는 뭐 그리면 돼. 이 함수가 되면은 이제 근이 0과 마이너스 1이 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0과 1이 근인 이런 2차 함수가 또 그려질 거고요. 대칭 상황이지. 자, 이 함수 중에서 이제 함수를 연속 함수를 만드는데 연속 함수. 근데 이 함수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 나왔었어. 기출 문제 어떻게 있냐면 이따가 한번 다시 풀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함수가 3개가 있는데 얘를 연속 함수로 만들어야 돼. 함수를 막 갈아탈 수가 있어. 함수가 하나는 마이너스 x, 하나는 x, 하나는 1. 그러니까 fx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과 x랑 마이너스 x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연속 함수가 되려면 이 교점에서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교점이 아닌 데서 갈아타면은 불연속 함수가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이게 연속이야, 연속. 그래서 너희들이 5월 모의고사에서 푼 것 중에 15번에도 이 연속함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연속함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랑 아닌 거랑 이게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만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인지는 확인을 해야지. 자, 이걸 미분하면 1 더하기 2x 0 집어넣으면 1이고 얘도 0 집어넣으면 1. 여기서 기울기가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점대칭을 한 거니까 기울기 이렇게 뒤집어도 같은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이차함수랑 이렇게 된 이차함수가 접해요. 한 점에서만 만나.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하래?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극소값 같게 만들고 다시 극대값 같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정도만 돼도 이게 한 12번, 13번 이 정도 급이 돼. 이 정도. 난이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특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자, 넘어가고요. 자, 7번 갑시다. 또 지수 보고 필요 없네.
y는 절대값 3x 빼기 2k. 자, 얘가 y는 k랑 또 만나야 돼. 만나는 두 점이 a, b가 있는데, 자, 일단 뭐 이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기되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은 2k. 이 정도는 뭐 문제 많이 나온 거라. 그 다음에 y는 k랑 만나는 점이 여기 a인데 y축이 중요하네요. 여기서 요 OA라고 하는 애가 O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OA와 OAY축, 그러니까 이게 y축이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가 O가 되고 OA랑 y축의 각과 OB와 y축의 각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이 되면은 각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당연히 여기와 여기 가운데에 y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각이 같다는 걸 뭘 숨긴 거야? 요 길이가 같은 거를 숨긴 거죠. 요것만 찾아내면은 아주 쉬운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요렇게 올라간 애는 3의 x 빼기 2k가 k인 걸 풀면 되고, 요렇게 된 애는 뒤집어서 2k 빼기 3의 k가 k인 걸 풀면 돼요. 요거에 대한 x 좌표가 어떻게 돼? 이게 절대값으로 같은 거지. 절대값이 같아요. 요거 풀어내면 3k가 되고, 얘는 로그 3에 3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k가 되니까 얘는 x는 로그 3에 k가 돼요. 얘가 더해서 0이 되면 되겠지? 절대값이 마이너스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3k랑 k를 곱한 로그 3이 0이 되면 되고,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하는 거 30k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8번. 아직 못한 테마긴 한데, 이게 이제 t가 움직이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관련된 냅니다. 이게 항상 8번의 테마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이게 fx가 곡선이고 뒤에서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gx가 직선이야. 아니, 뭔지 몰라도 이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면 어떻게 해? 이 상황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대충 때려 찍어갖고 맞출 수가 있어요.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접선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수능에서는. 왜냐면 접선을 배워, 교육과정상. 그래서 걔를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 2차 함수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하나는 x제곱, 최고차항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그 다음에 k가 정해져 있어요. 양수예요, 양수 k를 정하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축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빵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k가 양수니까 축이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 이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게 그림이 어려운 건 아니야.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x 더하기 t라고 하는 애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쭉 올려주시면 돼. 자,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 볼게. 이렇게 가면 만나는 점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t는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는 알파의 개수가 딱 2개가 돼야 된대. 2개가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 t가 점점점 올라가면 이 평행 이동된 이 직선이 움직이면서 얘랑 만나는 점이 지금 여기서는 1개잖아, 1개. 이쪽에서는 1개. 이게 t가 무한대쯤 돼도 1개가 되죠. 근데 분명히 가운데 들어가면은 2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분명히 여기서 개수 변화가 생기는 이 끝점에 대해서 개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이 상황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하면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약간 볼록한 상황이 되잖아?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개수 변화가 더 많이 생기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1개, 2개고 여기서 조금 움직였을 땐 3개가 됐다가 이렇게 되면 또 개수 변화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개수 변화를 없애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개수 변화가 없게 만들려면 이 2차 함수를 이 직선보다는 조금 더 뾰족하게 이렇게 하면은 접하지 않게 돼.
마찬가지로 얘네도 접하지 않게 이런 정도를 만들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필요한데 기울기에 이제 무극한 얘를 이제 미분을 하시면은 3k분의 0을 집어넣었을 때 3k분의 4가 되고 이쪽에 대한 기울기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는 3k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3k가 돼. 그러면 얘랑 얘가 이제 극단적으로 2랑 같아지는 여기 기울기 2랑 같아지는 애가 이제 접할 때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이제 얘보다는 얘가 커야 되고 얘보다도 얘가 이렇게 커야 돼요. 기울기가 커야 접하질 않아.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작아지는 애가 생겨버리면은 여기 2보다 작아지는 애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이쪽에서 접하면서 개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참 절묘하게도 이때 K가 3분의 2보다 커야 되고 이쪽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이것도 3분의 2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K가 3분의 2보다 크고 이게 K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동시에 만족을 하는 상황이 3분의 2밖에 없어. 자, 하여튼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또 넘어갑시다. 9번 가봅시다. 9번. 9번.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이제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그래프를 예쁘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고정이야. 0에서 24.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 구간을 잘 보라 그랬어. 여기는 열려있고 여기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진짜 조심을 해야 돼. 이거 방향만 알려줄게. 자, 이게 24까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주기가 2개 들어가요. 0에서부터 12까지. 그러면 코사인 함수가 정밀하게 그려야 됩니다. 초정밀하게 점을 막 찍어야 돼갖고 이렇게 한 주기 여긴 포함 여긴 빵. 자, 여기서 원하는 게 F의 A와 F의 N과 F의 B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나와야 돼요. 12개. 모르면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얘 자연수 A. 자연수 A가 22하에 둘 자연수니까 이 A부터 1부터 한번 집어넣어봐. 이게 안 되면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1, 2 이렇게 그냥 값을 집어넣는 것밖에 안 돼요. 2.1점. 여기 1 집어넣었어. 이런 말이 안 되지. FA가 너무 커져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B가 될 수 있는 애를 생각을 합니다. B가 될 수 있는 애는 이제 여기서부터 요 놈이 제일 큰 놈이니까 제일 큰 값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B가 될 수 있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0은 안 되고 여기 12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4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A 빼기 B에 이거의 최대를 구하래. 그러면 A는 크게 가고 B는 작게 가야 됩니다. 그럼 B는 0은 안 돼요. 만약에 이 빨간색에서 잡으면은 B는 12가 제일 작은 값이네. 여기 12 이렇게 가능하죠. 이러고 나서 이제 A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적당하게 A를 여기 한번 잡아볼게. A를 뭐 3 뭐 요런 점들을 A를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잡으면은 요렇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애들이 하나, 둘, 셋, 4개. 여기도 4개. 근데 이걸 몇 개를 만들어야 돼? 12개를 만들어줘야 돼. 12개니까 여기까지 포함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12개 점이 나오는데 요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A의 후보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A를 이제 크게 만드니까 이 값을 집어넣는 거 쳐봐. 여기는 24의 가운데니까 18 그 다음에 여기 21인데 여기 20을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쳐봐.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 다음에 FB는 여기 빨간색. 이 경계 사이에 이제 갇혀져 있는 N에다가 1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3도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N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애들이 합쳐서 총 12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능한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얘를 한 칸씩 내려. 어차피 12개에 대해서는 이걸 고정을 시켜놔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 값이랑 이렇게 한 칸, 또 이렇게 마지막에 뭐 마지막까지는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A하고 B에 대한 순서상 중에서 요 놈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다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마지막을 보고 A를 크게, B를 작게 만드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요 정도는 뭐 몇 번 그리면은 느낌은 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혹시 푼 사람? 푼 거? 이렇게 수줍게. 자, 10번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정보를 뽑아내는 거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해. A에서 X까지 FT, GT가 6X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X는 0에서 극속과 마이너스 2를 갖는 3차함수래. 이게 최고차함도 모르네요. 최고차함 모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최고차함을 모르는 상황일 때는 음수 개형으로 그리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의도상 3차함수에 최고차함을 가려놨잖아. 가려놨다는 얘기는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의도상 음수일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아니면 그냥 일단 그려놓고 해보든가.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음수를 할게. 어차피 이게 케이스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0에서 극속과 마이너스 2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또 g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x는 2에서 극속값 7을 갖는데 2가 됐고 극속값 7, 극속값 7 gx라고 하는 애도 그런 정보가 있대. 뭐 이 정도만 해놓고 자, 여기에서 뽑아봅시다. 여기에 a를 집어넣고 싶어져야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 값은 뭐 그냥 가볍게 2가 나와. 2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적분은 할 수 없으니 미분을 하는 게 좋겠지. 자,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gx가 6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보이면 좋고 안 보여도 상관없어. 자, 이게 gx라고 하는 애가 6 빼기 fx가 돼서 이게 y는 3 대칭인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애가 y는 3이 있고 fx가 있으면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y는 3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거 뭐 몰라도 할 수는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가 나오면 f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g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값은 집어넣을 게 0과 2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0과 2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0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f에 대한 값을 그 다음에 g에 대한 값을 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여전히 항등식이야. 이것도 항등식이라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극대극소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f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f'에 대해서 분석을 하잖아. 차원은 두 개밖에 없어. 라지 f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만 미분을 했어요. 한 번 더 미분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극소라고 했으니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G'0도 0이에요. 그럼 반대로 G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G'2, F'2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같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애는 여기 6 빼기 fx로 인식을 하면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것까지 해석을 하면 좋고요. 안 돼도 상관없어. 계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y는 3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이 7 아니구나. 극소값이 헷갈려. 이게 gx인데
극소값이 여기 말이 안 되는구나. 여기 7? 여기 7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2랑. 하여튼 뭐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를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데는 이제 정보들이고 이런 애들 나오는 거지 뭐. 요거 찾아내는 거는 그냥 산수야. 이제 여기다가 일단 0을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g0이 되고 이게 6이 돼요. 근데 f0은 마이너스 2니까 g0은 8이 됩니다. g 함수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8이 되고 뭐 이런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값들을 각각 찾아내시고 이러고 나면 fx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fx만 먼저 이렇게 살짝 이제 그려볼게. fx에 대해서 가진 정보는 0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7이라고 하는 값을 가졌으니까 여기다가 f 2 더하기 g의 2는 6인데 이게 7이었으니 f의 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 2. 뭐 3차함수 비율 같은 거 쓰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죠. 자, 요 라인이 그래도 접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듭시다. 자, fx는 최고차는 아직 모르겠고 그냥 a를 써도 되나? 뭐 a가 저기서 쓰긴 했는데 그냥 갑시다. 자, 여기서 접했어요. x제곱 여기 3 x 빼기 3 빼기 1 아니지 마이너스 2지. fx가 마이너스 2랑 어디서 만나? 0과 3에서 만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걸 이용하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다 한 거야. 왜냐면 fx 나왔고 fx 나왔으니까 gx도 나오죠. fx랑 gx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만 하면 돼. fx, gx와 직선 x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fx, gx fx, gx와 직선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일단 얘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내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fx랑 gx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찾아야 그 다음에 뭐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든지 말든지 하지.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근이 하나만 나와. 여기에서 근이 fx 빼기 gx라고 하는 애를 찾아내시면 x 더하기 2에 그러니까 f x 빼기 gx를 풀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0 이런 식이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라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대충 2분의 1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게 두 배가 됐으니까 fx 빼기 gx가 되면은 fx 빼기 gx가 되면은 gx도 4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최고차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서 방정식 풀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는 fx 빼기 gx라고 하는 애의 절대값은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a까지, a가 2였단 말이야.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산수예요, 산수.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 마지막에 이 중간쯤에 이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서 헷갈리고 어려웠다. 그러면 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나온 이 식에서 우리가 뽑아낼 정보 A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서 A값 찾아내는 거 미분하고 정보 찾아내고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F'까지 다운시켜서 여기 기울기의 정보까지 가는 이유는 뭐 최대 최소 혹은 뭐 이제 극대 극소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미분을 해서 얘를 찾아내는 과정인 거고 대입해 점에 대해서 정보를 끄집어내 점에 대해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기본적인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이야. 나머지는 좀 계산이에요. 이 뒤쪽이 좀 무너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해봐야 요 중간 과정까지를 이어서 또 다른 형태로 바뀔 테니까 하여튼 부분이라도 최대한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이 수열.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모의고사에서 그 22번 맞춘 사람 있니? 22번? 답이 다 59가 나와갖고 난리가 났었던데 보니까 후기를 봤더니 답이 59가 그렇게 많아요. 자, 하여튼 이것도 이번에 본 5월 모의고사에 못지않은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자, 전략도 중요하고, 자,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수열이야. 자연수 수열 N이 있는데 이 식을 일단 최대한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야 돼요. 항 3개짜리에 대한 식이야. 앞에 2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걸 하던지 아니면 2배를 2칸 앞에 있는 애를 2칸에 대한 관계로 2배를 하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N과 AN 플러스 1 그러니까 항이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놈이 크면 요 놈이 충분히 크니까 그냥 2개를 더하래. 이걸 더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AN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AN이 AN 플러스 1 그냥 좀 작은 거죠. 얘가 작으면 얘를 2배를 하래. 2배. 이 중간항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가네요. 이 정도는 읽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크냐 작으냐가 하여튼 뭐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는 A5가 A6보다 작은데 이게 16이래. A6이 16.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나열해서 풀어내야 돼. 여기 있는 값이 16으로 나왔으니까 자, 이제 따져봅시다. 얘는 확실하게 A5가 A6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5를 구하는 값은 16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1부터 16까지 1부터 15까지 다 되는 거야. 이제 역순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15부터 해서 15, 14, 13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 안 써도 돼. 다 안 써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등식을 잡아서 거꾸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어디까지 가줘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쭉 타고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 쓰자. 19 아니야 1 반대로 갈까? 1부터 가자. 1, 3, 4 5, 6, 7 8까지 갈 건데 왜 8까지 가냐면 일단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A4랑 A5가 이게 부등식이 이제 중요하잖아. 어느 쪽이 크냐가 중요한데 그 기준은 같다야. 항상 같다. 그래서 여기가 8까지를 일단 써볼게. 그래 놓고는 여기 이렇게 큰 거부터 가봅시다. 케이스를 크게 한번 나눌게요. 이렇게 돼야 되니 여기 15 크면은 2개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면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A4라고 하는 숫자들이 다 나오지. 14, 13, 12, 11, 15, 8 여기까지는 이렇게 짝꿍으로 나옵니다. 이 상황으로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A3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 A3을 찾아내시려면 자, 여기 1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여전히 자연수여야 되고 이게 1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2개를 더해서 1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2개를 더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2칸 앞에 있는 요렇게 2칸 앞에 있는 애가 2배가 된 값이 여기가 되든지.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2배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1이 되면 되지. 1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요런 부등식이 만족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2배가 되는 거야. 여기 3을 만들어내는 애는 2배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더해서 3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더해서 되는 애는 없어. 그래서 여기는 2가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건 3이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여기는 4가 가능합니다. 뭐 이쪽은 다 없는 거야. 여기는. 다 없어. 이렇게 추적을 계속 해줘. 자, 한 번 더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해봅니다. 여기 14가 탄생이 되는데 13에다가 얘가 충분히 크니까 더해서 14가 될 수 있어요.
12가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10 더해서 갈 수 있고 여기가 6이 잠깐만 6이 되면 안 되지. 이게 6이 되면은 이쪽이 큰 거니까 2개를 더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그래서 2개를 더해서 12가 돼야 돼. 여기는 그래서 7이 됩니다. 7. 여기는 4가 되겠네.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어우! 자, 그 다음에는 여기 1을 다시 만들려면 2분의 1 2배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2개를 더해서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돼. 이거 1 가능합니다. 2배. 이게 안 되죠. 2개 더해서 3을 만들 수는 없어. 자연수로. 여기는 2.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순서상 하나 요렇게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꼼꼼히 천천히 잘 해야 돼. 그리고 이 스타일은 아직 수능에 적용이 안 된 스타일이에요.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올 거로 이제 예상 문제로 밀고 있는 문제긴 한데 어디 있냐면 이것도 그래봐야 저기 뭐야 EBS 교재 중에 좀 있었어. 좀 쉬운 문제로 나온 걸 좀 난이도를 올려놨어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 8까지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죠. 뭐. 2, 3, 4, 5, 6 여기에 16을 만들어야 되고 8 했으니까 이제 9부터 내려봅시다. 9, 10, 11, 12, 13, 14, 15, 16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이게 더해서 16이 되려면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적당히 크면 2개 더해서 16을 만들어내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게 7이 돼버렸잖아. 7 더하기 9가 16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이게 모순이 생겨. 안 돼. 그래서 여기 8을 집어넣어야 돼요. 작은 숫자. 작으면 2배. 그래도 여기도 작으면 2배. 여기는 전부 다 8이 나옵니다. 이렇게 8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요거 2개를 더해서 9가 만들어지는 요건 잠깐만 작으면 2배인데 안 되지. 여기에 그 2배를 해서 9를 만들어내는 애는 없고 여기는 5 작으면 2배 여기 없고 요거 6 여기도 안 되고 여기는 7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더해서 8을 만드는 3 아니지 2배를 했는데 그럼 이건 안 되네. 어차피 아니지 2배가 되는 거니까 4를 만들 수가 있지. 여기도 4가 되고 작은 애니까 여기도 4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여기가 1이 돼버리면 안 되지. 1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1 더하기 7은 8은 되지만 이게 부등호가 다릅니다.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 했고 여기도 이 2개 더해서 1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2분의 1을 만드는 방법 이게 부등식이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3 여기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요거 스탠스하게 나옵니다. 약 3개 나와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스타일이 요즘 계속 되고 있고 이 방식은 계속 바뀔 거야. 이게 진화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거를 계속 케이스 분류를 해가면서 이제 풀어내는 방식을 나올 거고 이게 뒤에서부터 추적을 하든 앞에서부터 끌고 오든 하여튼 나열을 잘 하면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잘 세야 됩니다.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내가 저 정도까지 좀 연습을 하면 되겠다 싶으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도 아니고 뭐 10문제에서 20문제 요 정도 풀면은 딱 올라갈 수 있습니다. 12번 혹시 푼 사람? 12번 너무 어렵죠? 요거는 방향만 알려줄게. 12번은 자 일단 극한이 나오면은 항상 꼴과 값에 집중을 합니다. 꼴과 값. 자 GT라고 하는 애가 극한에 대한 정의 함수로 나오는데 x가 t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갈 것 같고 그치?
여기에 ft 순서 바꾸자. x 더하기 ft. 여기에 x가 앞에 있어서. 자, 얘네 값이 존재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세 개가 존재해. 서로 다른. 그리고 크기 순이니까 뭐 당연히 얘네들은 다 다를 거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과 GA1의 값을 구하시오. G의 요거 이제 값에 대한 얘기지. GA2와 G의 A3이 같고요. 이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A1, A2, A3을 다 더하면 얘가 27, 21 이렇게 나왔네.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 여기다 t를 집어넣을 거야. t에다가 f의 t라고 하는 애가 일단 0이 돼야 돼. x가 t로 갈 때 분모가 0이 되는 애, 이걸 만족하는 애가 a1, a2, a3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정식을 풀려면 뭐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이게 중간에 합성 형태로 들어갔으니까 얘를 치환을 해줘야 돼. 그 f 함수라고 하는 애는 3차 함수고, 3차 함수는 근이 3개까지 가능한데 그냥 타협해서 항상 2개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개, 2개, 3개를 다 따질 시간이 없어. 2개부터 갑니다. f가 최고창의 기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근을 알파, 베타로 나. 자, 그러면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돼. 그러니 첫 번째,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렇게 갑니다. t 더하기 ft가 알파와 t 더하기 ft가 베타. 자, 얘네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이 a1, a2, a3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힘들어서 얘를 쪼개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로 풀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t도 여전히 a1, a2, a3야.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이걸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t가 되고, 이거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t가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파 콤마, 여기 알파 콤마,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됩니다. 베타를 지나가는 직선은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만나는 점, 그러니까 ft랑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 여기 하나, 여기 2개. 그러면 만나는 점 2개, 근이 2개인 거야. 근데 3개를 만들어야 돼.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직선하고 여전히 곡선이니까 접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이 되면서 성립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근이 1개일 때, 3개일 때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었더니 같은 값이래요. 자, 이제 우리는 꼴을 조사를 한 거야, 이게. 여기서 꼴 조사를 했고, 값을 조사를 하면, 요 모양, 요 뜯어 붙여볼게. x가 t로 가면, t분의, 이게 뭐 어려워 보여도 별건 아닙니다. 이게 너희들 많이 하던 형태야. x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3 빼기 뭐 이런 형태,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이런 미분계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x값 집어넣은 거랑 t값을 집어넣은 f의 t 더하기 ft, 이거 어차피 0이야. 이거 0이야.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얘를 미분을 해서 이렇게 된 함수가 됩니다. 여기 t가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미분계수로 얘가 정의가 돼요. 아니면 이 자체를 이제 식으로 집어넣어서 통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로 보면 편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A2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F'의 A2 더하기 여기 G2, A2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치면 F의 A2 이렇게 됐는데 A2 더하기 F의 A2가 이쪽이죠, 이쪽. 그럼 이게 이제 베타가 된단 말이야. 이쪽의 근이, 이거의 근이 A2, A3이에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거 베타가 돼. 그럼 이거는 F' 베타가 돼요. F' 베타는 0인데 0이 됩니다. 0. 이거는 0. 여기서도 A3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얘도 0이야. 그래서 성립합니다. 사실은 이게 개형이 더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성립이 되면은 맞는 거야, 개형이.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이게 접선이면 얘랑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한 게 21이니까 이게 7. 이 정도면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식 만들고 거기에 7 집어넣어서 이 값이 나오게끔 하시면은 이 값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이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보다도 첫 번째가 이게 꼴과 값에 집중하는 거를 보시고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는 이 상황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값에 대해서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도 내가 한 100번은 더 얘기할 거야. 극한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는 꼴하고 값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뭐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하고